안녕하세요, 진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분당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여기 인테리어는 레이아웃과 형식은 살리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확 낮춘 집입니다. 어떤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이제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 바깥쪽은 저희가 마음대로 색을 바꾸거나 문짝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는 이제 현관 바깥쪽이 공용부라서 관리실이나 부녀회에서 이제 원상복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동의를 얻거나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외부를 손을 대야 되고, 내부는 저희가 필름을 입히잖아요. 필름도 이런 뭐 깔끔한 솔리드 필름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여기가 손때가 타거나 이런 신발 자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드 필름, 여기 컨셉하고 잘 어울리는 우드 필름을 해서 좀 손때나 유지하는데 편하시도록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쪽에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를 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가 뭐냐면, 뭐 방이나 욕실이나 저 안쪽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외출할 때 막 저기까지 다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오잖아요. 여기는 이것만 끄면은 집 전체에 있는 조명이 다 꺼집니다. 이걸 끄고 이제 나가시면 되고, 이쪽 전체가 이제 신발장이에요. 이렇게 다 열릴 수 있는 신발장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했어요. 원래 여기가 투베이 아파트 구조라서 여기 파티션이 있고 여기가 중문이 있는 구조거나, 아니면 그냥 뻥 뚫려 있어서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거실이 훤히 보이는 구조잖아요. 보통 뭐 상관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물건을 받거나 뭐 택배 기사님, 뭐 배달 기사님이 오셨을 때 물건을 전달하면서 거실이 훤히 보이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아예 길게 신발장을 배치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쪽이 뭔지 아시나요? 이쪽은 여기는 두꺼비집, 세대 전기 분전함이 있습니다. 분전함을 이쪽에 이렇게 감춰드렸어요. 왜 여기를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벽체와 1대1이 되는 마이너스 걸레바지. 원래는 걸레바지가 벽체보다 좀 튀어나오죠. 그게 저는 먼지도 쌓이고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했는데, 마이너스 걸레바지가 이렇게 가면 여기 현관턱이 있죠. 현관턱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딱 걸레바지를 끊고 이렇게 가구 도어가 시작되도록 이렇게 마감해드렸죠. 타일은 1200에 600각 대형 타일로 했고, 여기 줄리컷으로 마감해서 마감 형식이 깔끔하도록 완결성 있도록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고요. 저희가 9mm 민선을 통해서 마감 형식을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렸고, 자, 이쪽 보시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신발장 옆으로 거실 스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어요. 가구나 이런 가벽으로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스위치를 일반 스위치가 아니라 유럽형 스위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고, 반대쪽 벽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인터폰이 있잖아요. 원래 인터폰 위치인데, 인터폰 자리에 원래 여기 스위치 있고 이쪽에 막 온도 조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폰, 스위치, 온도 조절기, 그리고 이 옆에 뭐 있죠? TV 있고. 그러면 이 한쪽 벽에 너무 많은 게 달려있어요. 거기에다 여기 뭐 있죠? 콘센트. 근데 그런 것들이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딱 이 벽은 인터폰 하나만 있는 게 깔끔하고 완결성이 좋아집니다.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는 도배 마감, 아래는 마이너스 걸레바지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장식장이나 수납 공간이잖아요. 원래 이쪽에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구로 이렇게 감싸드리고 수납 공간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죠. 이쪽은 이제 커튼으로 터닝도어하고 샤시를 이렇게 가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소파가 놓을 거예요. 소파가 놓을 건데, 그 위로 소파에서 뭐 책을 보거나 용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파 위에 라인 조명을 배치해서 여기가 환하도록 그렇게 조도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현관 신발장 뒷모습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죠. 여러분들, 수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아시나요? 이쪽에 자주 쓰는 뭐 두루마리 휴지나 각티슈, 물티슈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수납입니다. 그리고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도 그렇고 저희가 공용부 전체에 이렇게 가벽을 돌렸어요. 원래는 콘크리트 벽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스위치도 저희 마음대로 이동도 못하고 개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콘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걸레바지도 콘크리트 벽체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레바지를 해야 됩니다. 이 수직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가구도 편하게 맞출 수 있고 몰딩이나 문선이 없어도 마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벽을 다 쳤고 마이너스 걸레바지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도 따라서 유럽형 스위치, 유럽형 콘센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고객님이 이쪽에 이제 4인용 테이블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라인 펜던트 이렇게 해드렸고, 원래 주방을 보시면 이쪽에다가 냉장고를 많이 두세요. 왜냐면 굉장히 주방이 가로폭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냉장고를 두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실 쪽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냉장고 옆밖에 안 보여요. 냉장고 옆, 그 다음에 주방 일부분만 보이죠. 그러면 주방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주방을 꾸밀 때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냐면 주방의 가로폭을 제일 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해드려요. 그래서 냉장고를 아예 과감히 저 베란다로 빼드렸어요.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고 냉장고를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여기 와서 보시면 여기 발코니까지 확장을 해버리고 냉장고를 이쪽에 배치했어요. 원래 이쪽이 뭐냐면 현관 작은 방에 샤시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 샤시를 허물어 버리고 조적벽, 벽돌로 쌓아진 벽이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허물어 버린 다음에 작은 방을 냉장고만큼 살짝 줄이고 이쪽에다 냉장고를 배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방에서 냉장고를 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한 수납이나 뭐 냉장고, 밥솥 이런 주방 가전들을 이쪽으로 좀 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 주방을 위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이쪽에 주방 샷이 조그만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투베이 아파트 구조는 거의 10중 8구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그 샤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환기를 위한 창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보통 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요리할 때 뭐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이 연기가 다 어디로 가죠? 다 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연기는 천장으로 가는데 샤시는 여기 중간에 요만하게 있어요. 환기가 될까요? 여기 아래에 있는 공기만 왔다 갔다 하지 여기 위에 있는 연기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방 발코니 열고 이렇게 천장까지 되어 있는 샤시를 열어서 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주방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저 샤시를 환기창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만 창은 아예 가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실에서 주방을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완결성 있는 주방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그만 창은 무조건 이렇게 가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 뭐 사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세요? 여기에 뭐 수세미 올려놓고 쓰시고 비누 올려놓거나 잡다한 거 막 올려놓고 쓰시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창이 조금해서 청소하기도 나쁘거든요. 먼지 엄청 쌓여요. 청소 아무도 못해. 단점만 가득한 이런 창은 이제 없애자고요. 그래서 없애는 걸 추천드리고, 이쪽에 인덕션, 이쪽에 싱크볼, 그 다음에 이쪽에 식기세척기까지 설치를 해서 원하시는 주방 가전과 모든 것들을 다 놨고, 이만한 조리대도 이렇게 확보를 해드린 거예요. 보통 다른 집들 보면은 여기에 냉장고를 세우시고 나머지에다가 뭐 싱크볼 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도마 올려놓을 공간도 없거든요. 요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결국 요리를 안 하게 되는 주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대를 확보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몸을 돌리면 여기에 거대한 아일랜드 조리대가 있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주방일을 하기가 너무 쉬워졌죠. 그리고 아일랜드 여기도 엄청 수납이 많이 되고, 수납을 진짜 많이 확보를 해드려서 기존 주방보다 수납력이 엄청 더 확보되는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선, 그 다음에 수납, 그 다음에 이렇게 완결성 있는 디자인까지 어느 한 마리 토끼도 놓치지 않는 실용적이고 완결성 있는 인테리어를 하게 된 거죠.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이제 형식이죠. 타일은 제일 큰 1200에 600각 타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분절 라인들이 원래 생기잖아요. 이런 분절 라인들이 이런 세면대 주변이나 이런 데 있으면 뭐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이렇게 물이 튀면은 이런 라인에 항상 곰팡이가 슬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타일을 최대한 큰 거를 사용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파티션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제 욕조 위에 올라서서 샤워를 하시잖아요. 물이 이 세면대 쪽으로 많이 튀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비누나 칫솔, 면도기 같은 거에 계속 물이 튀고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런 유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결성도 있는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꿀팁인데 이 샤시에 들어가는 브라켓이라고 하거든요. 유리 브라켓. 이런 거를 진짜 조그만 거를 사세요. 조그만 걸로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 좀 더 완결성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접 조명을 넣고 매립 수전, 매립 욕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깔끔하고 호텔 같은 욕실이 탄생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트렌치 효과.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안방 욕실을 어떻게 하냐 궁금하시죠? 안방 욕실도 비용을 좀 절감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은 보통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 형식을 유지하되 타일을 600에 600각 포세린 타일을 했어요. 이게 타일이 굉장히 가성비 있으면서도 마감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일을 벽과 바닥을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 거울을 이렇게 하고, 여기 장도 거울로 하는 이유는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거울로 인해 착시로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무광 컨셉에 맞게 겸용 수전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변기도 퓨로 탱크리스 양변기를 하게 되면은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들어왔을 때 좁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성비 있으면서도 굉장히 마감이 훌륭한 욕실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천장도 SMC 천장재를 사용하잖아요. 조명도 저는 1.5인치 조명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예뻐요. 그 다음에 유가도 저런 라인 트렌치형 이제 유가를 선택하면은 저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 쓰면은 굉장히 마감이 고급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하려면 공용부 형식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은 뭐 아예 도배도 안 하고 바닥도 안 하냐? 그게 아닙니다. 방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방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용부에 집중을 이렇게 하고, 저희가 가벽을 치고 마이너스 걸레바지 이렇게 했잖아요. 방은 그냥 여기 2계단 형식의 몰딩을 합니다. 현존하는 몰딩 중에 가장 이제 작은 몰딩으로 이렇게 컬러를 톤 앤 매너를 맞춰서 이렇게 몰딩을 시공하고요. 걸레바지도 제일 작은 3전 걸레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붙박이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붙박이장들은 최대한 톤 앤 매너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여기는 자동문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 다음에 닫으면 저절로 스르르 닫히는 이런 하드웨어를 채택해서 좀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콘크리트 벽체이기 때문에 이런 콘센트나 이런 것들을 유럽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디자인 깔끔한 것들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도 내력벽이라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거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명 한번 보시면 조명도 이제 커튼박스 조명도 하고, 여기에 이제 매립 조명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아무래도 배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조명을 하되, 이게 바리솔이거든요. 바리솔 조명으로 이렇게 해서 되게 은은하면서 눈이 편한 LED 조명으로 채택을 해서 좀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마감을 하면 좀 괜찮은 디자인이 탄생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사실 여기에 침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이러면 몰딩이나 걸레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은 예산을 좀 절감을 하시고 공용부에 좀 집중하시면 더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인건비는 확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마감의 형식은 포기하지 않고도 가성비 있게 완결성 있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용부의 인테리어를 집중하고 형식을 지키면서 정해두신 예산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